책방 골목길, 책이 가득한 골목길을 걷는 것. 그곳에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곳에는 우리의 과거 아니 현재와 미래가 묻어 있다. 책이 가득한 골목길을 걷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할 추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그 손정린 씨 부부가 부산으로 피난 와서 지금의 보수동 책방골목이 있는 곳에서 조그맣게 좌판을 펴고 미군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 여러 가지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한국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국제시장도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또 보수동 책방골목이 국제시장하고 바로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 피난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지식인들도 있었을 테고, 또 그 이전에 이제 광복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책들도 있었을 테고, 또 피난민들 중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대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내려왔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헌책이라든지 참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책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공급을 해주는 그런 책방들이 나타났고, 또 때마침 이제 미군이나 또 그 한국 전쟁에 참여한 여러 그 유엔 군들이 가지고 온 여러 책들이, 또 외국의 진귀한 책들이, 그런 책들이 부산에 많이 쏟아져 오면서 어떤 책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책. 헌책에서는 기분 좋은 냄새가 난다. 이 냄새는 책 냄새가 아니다. 아마 거쳐간 사람들의 손냄새일 거야. 꿈을 가진 청년들의 손냄새,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의 손냄새,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손냄새, 모든 손냄새들이 있는 헌책. 헌책에는 기분 좋은 냄새가 난다. 우리가 55년도에서 63년생 그 한 8년 동안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 그러거든요. 그 정확한 숫자로 얘기하면 한 해에 90만에서 100만 정도가 태어나서 그때는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 되놓으니까 헌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고, 당시에 그 부산 서구, 중구, 영도구 요 일대가 부산의 일학군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제 신학기가 되면 그 보수동 책방골목에 가면 그 참고서나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사전들을 이런 그 국어 사전, 영어 사전, 그다음에 한자 사전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이제 싼 가격으로 이제 사전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학기 초에 가면 보수동 책방골목은 학생들로 붐비고 했었죠. 그 조그만 이런 규모의 책방일 수도 그때 되면 한 30명 알바를 고용을 해가지고 샷다를 한번 내렸다가,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다시 빠져나갈 때까지 손님이 못 들어오는 식으로 돈 살릴 시간이 없었다. 요 앞에 금융기관의 제일 큰 손님이 보수동 책방 주인들이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헌책, 힘들겠다.
너는 제대로 몸을 펴본 지도 오래야. 내가 가끔 가면 외롭진 않겠지? 너는 외롭지 않았으면 해. 너는 소중하니까.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대형 서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게 되면서 그동안 어떤 자연스럽게 유통되던 홈책 시장이 굉장히 인터넷 쪽으로 많이 쏟아져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보수동에서 중고책을 매입할 수 있는 양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지금처럼 느끼는 위기는 3년 전에 여기 보수동 책방골목에 있던 대우서점이 집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구례로 옮겨가게 되는 그때부터 가속화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주인께서 급하게 건물을 팔게 됐으니 3개월 내로 비워달라. 저도 굉장히 떨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놀라기도 했는데 책방이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게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책방 3곳이 있는데 이 3곳의 서점이 그냥 부셔지고 18층 오피스텔이 올라가는 걸 거저 지켜보기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 내 추억 한켠 그리워 찾는 그곳 내 마음 가득 채우기 위해 늘 찾는 곳 이 모든 게 사라진다 하니 내 마음, 내 추억 어디서 채워야 할까? 저도 여기 인근에서 태어난 원도심 토박입니다. 저는 인근 대신동에서 태어나서 지금 재직 중인 해강고등학교에 저 또한 고등학교로 다녔는데요. 그래서 이곳 책방골목이 어릴 적 저의 놀이 공간이자 그리고 통학로여서 좀 남다른 애정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책방골목을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 해서 저도 국어 선생님이니까 학생들과 함께 시를 써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그런 짧은 SNS 시쓰기 활동을 해보자. 시험 끝나고 저희가 같이 했고요. 그런 SNS 시 창작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같이 협업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콜라보레이션 시집이 저희가 탄생됐고 그러면서 단편영화 제작 그리고 이어서 뮤직비디오 등등의 여러 가지 국어와 다른 미디어를 복합한 그런 도시재생 활동으로 계속 확대된 것 같습니다. 책방 골목을 살리려면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변화의 길목에서 책방 골목 또한 뭔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게 서점 주인분들만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시민분들, 학생분들, 관심 있는 활동가분들 다 함께 고민해보고 노력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제 어릴 때도 여기 와서 저기 동아서적에서도 책 사고 많이 그랬으니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면서 아빠가 이런 책방골목을 내가 살렸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책방골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들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같이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추억 회상하면서 같이 이제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이렇게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남은 책방골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보수동 책방골목의 위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여기 방문하셔서 사진도 많이 찍고 헌책도 한번 만져보고 보시고 책 사는 것도 좋으니까 여기 한번 많이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방골목이라는 공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저희 사진관의 상호도 책방골목 사진관이라고 지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를 오랫동안 지켜나가고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분들을 만나고 나니까 저도 일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됐고, 이거를 그래서 더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들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요즘 들어서 되게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많이 이곳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위협받고 있는 몇몇 건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이제 존폐가 위협되고 있는 그런 단기적인 건물, 개별적인 건물의 경우에는 공적인 자본이나 그런 데서 좀 그런 시설들을 매입을 해서 책과 관련된 시설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 좀 그런 문화적인 시설이나 단체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장 현재로서는 이제 위협을 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고, 장기적으로는 책방 골목 전체가 사실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책을 중심으로 한 상업, 그다음에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육, 그다음에 책과 관련된 여러 단체나 기관, 이런 것들이 그 보수동 책방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해야 약간 좀 상업화되는 것도 좀 막아낼 수가 있고. 보수동 책방 골목은 부산만이 아닌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한 대표 문화자산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대의 어떤 역사가 배어 있는 것, 또 뚜벅이들의 어떤 레트로 여행지로 스쳐 지나가는 곳이 돼가지고는 절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과 산업화라는 어떤 어려운 시대의 집단 기억이나 노스타일지어에 기대 책방 골목 등 근대 자산들을 화석화시켜왔던 공공정책들도 한번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또 젊은 서점 주인들이 노력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책방들의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도와주는 유연한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또 특히 이제 책방 골목 특유의 어떤 도시 조직을 살려낼 수 있는 진짜 적극적인 법 제도를 떠나서 그런 도시관리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잠실역의 어떤 책보고처럼 온라인과 유통까지 책임지는 중고 서점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네트워크 전략도 필요하고, 보수동 책방골목이 오래된 지식과 정보를 편리하게 접하고 나누는 지식 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혁신해 가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보수동 책방골목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지식과 정보 그리고 상상력을 이어주는 기업과 어떤 관계의 장소일 수 있어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동 책방골목. 매일 학교 가는 길에 보이는 보수동 책방골목. 많은 책들이 쌓여있는 골목, 보수동 책방골목. 책이 읽고 싶은 날이면 저절로 걸어가게 되는 그곳, 보수동 책방골목. 수많은 서점들 사이에서도 가장 밝게 빛날 그곳. 언젠가 가장 최고의 서점이 될 그곳, 보수동 책방골목. 10년, 100년 뒤에도 밝게 빛나길 바라는 그곳, 보수동 책방골목.